중국이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준비한 애국주의 영화가 중국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도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 띄우기에 한창입니다. 중국 플랫폼 덩탄은 지난달 개봉한 영화 말리기도가 개봉 다음 날 입장 수입 1억 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 6일 만에 누적 수입 8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말리기도는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중국 외교관들이 교민들을 철수시켰던 실제 사건을 각색한 영화로 최근 중국 언론에서는 이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조국과 국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진 외교관들의 모습이 많은 관객을 감동시켰다며 격동의 세계 속에서 강한 국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중국 정부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영화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시진핑의 사면임을 결정지을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중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블룸버그 TV에 나온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미국 추월에 실패한 1960년대 러시아, 1990년대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측을 떠올리게 된다며 중국을 재평가하기도 했죠. 실제로 그동안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을 당연시해온 서방 싱크탱크 사이에선 추월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인구 감소와 미국의 견제에 따른 첨단 기술 산업 성장 정체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한 상황에서 더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4%에서 그치면서 같은 시기 미국 성장률 6.9%보다 크게 뒤졌습니다. 올해 초 재정을 총동원한 인프라 투자로 성장률을 4.8%까지 끌어올렸지만 2분기는 봉쇄 정책으로 무리한 방역 정책을 고집하다 성장률이 0.4%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큰 악재는 인구 감소로 중국은 2012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전체 인구 감소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인도의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위기 수준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큰데요.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부동산 시장 폭락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 경제 위기의 전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 인한 투자 부진, 막대한 국가부채가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성장 모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인구학자인 왕펑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도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며 지방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입은 급감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70대 도시의 신규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기업 헝다의 디폴트 위기가 제기된 작년 9월 이후 12개월째 이어지는 하락세로 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에 맞먹는 더 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에 이어 한국의 탈중국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애플이 인도에서 제품군 일부 생산을 또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부터 인도에서 에어팟과 비츠 헤드폰 일부 생산을 시작할 것을 협력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애플은 인도에서 아이폰 14 일부를 조립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애플워치와 맥북 등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런 탈중국 행렬은 한국이 유독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기업으로 가득했던 중국 건물엔 한국어 간판이 사라졌고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눈에 띌 정도로 줄었습니다. 중국 내 한인 사회는 급속도로 중국이 발전하던 2005년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이 진출하면서 성장했지만 한때 50만 명이 넘던 한국인 수는 현재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베이징에 거주하는 교민 수만 해도 2013년 10만 명에서 지난해 4만여 명으로 10년 만에 40%로 줄었습니다. 덩달아 중국 유학생도 급감하고 있는데 베이징대 중문과의 경우 18, 19학번이 20명 안팎이지만 20학번부터 5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을 빠져나오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국내 교단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어 과목에 중등 교원 임용 인원도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5년 전인 2018년 82명을 뽑았던 중국어 교원 임용 인원은 78명, 43명, 33명에 이어 작년엔 1명도 없었습니다. 반중 정서가 확산된 만큼 이러한 분위기는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의 중국 상황, 왠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